네, 12시 구간 시장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에 비해서 오늘은 탄력이 많이 둔화된 모습인데요. 우선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현재 구간 0.27% 밀리면서 2764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 분위기 분봉 차트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초반에는 약했지만 점점 올라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장 초반에는 2735포인트까지 무너지면서 출발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쭉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2760포인트 선 회복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의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개인이 1136억 원, 외국인이 1276억 원 사들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기관 측에서 적극적인 차익 실현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2468억 원 팔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융투자형 매물까지 나오면서 큰 폭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기관은 전기전자를 업종 중심으로 반도체와 2차 전지주를 매도하고 있고요. 대형 개인주 쪽에서도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업종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락하고 있는 섹터들이 더 많은 모습입니다. 살펴보시면 의약품 업종이 1.41%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고요. 건설업종도 1.38%로 1%대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화학업종과 은행업종, 유통업종도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데 어제 강세를 보였던 화학업종은 오늘 조정받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상승하고 있는 섹터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승하고 있는 섹터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철강, 금속 업종이 대형주들이 반등 움직임 보여주면서 2.24% 상승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섬유 의복 업종이 0.79%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나머지 비금속 광물과 운수창고, 증권 업종은 소폭으로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도 처음에는 굉장히 약한 모습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880포인트에서 최저점을 터치했습니다. 지금 살펴보시면 현재 주가 0.7% 밀리고 있고요. 889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분봉 차트 통해서 자세한 흐름까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하락 출발하면서 880포인트 최저점을 터치했지만 10시 중반부까지는 지지부진하다가 그 이후에 바로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로 이 낙폭을 회복하려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880포인트 후반선에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홀로 매수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개인은 1666억 원 사들이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외국인이 1022억 원으로 가장 크게 팔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중형주 쪽으로는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대형주와 소형주를 중심으로 팔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특징 섹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 섹터는 은행 관련주입니다. 미국에서 1월 CPI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이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수준을 기록하면서 우려감이 다시 한번 시장에 퍼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연준 인사들이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내놔서 안도감이 퍼지는 모습이었지만 이번에 다시 한번 우려감이 퍼지고 있는 건데요. 가파른 금리 인상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는 시각에 무게가 쏠리게 되면서 금리 인상에 더불어 대출 증가 영향으로 주요 은행주들이 잇따라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금융지주입니다. 오늘 가장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데 4.94%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요. 주가는 51,0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4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했다고 밝혀왔습니다. 금리 상승에 따른 이익 레버리지 효과와 7%를 상회하는 배당 수익률, 업종 내 최고 자본력과 건전성 관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모습입니다. 네, 다음으로 신한지주도 살펴보겠습니다. 신한지주 역시 지난해 연간 매출액이 45조 7천억 원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도 5조 9,52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또 지난해 기말 배당금을 1,960원, 배당 성향은 25.2%로 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서 오늘 상승세 이어나가는 중이고요. 0.37% 상승하면서 46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 특징 섹터 보겠습니다. 오늘 사료 관련주인데요.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외식 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5.5% 급등했습니다. 13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건데요. 정부는 물가 상승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농식품 물가 상승이 전체 물가를 끌어올리는 에그플레이션의 우려감까지 번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여기에 우크라이나발 식량 대란 우려도 커지는 중인데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세계 대전을 언급하면서 이 우려감이 번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식품 관련주들은 오늘 상승세에 이어나가는 모습인데 미래생명자원이 현재 구간 21.36% 오르면서 6,4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팜스토리 살펴보겠습니다. 팜스토리 역시 오늘 상승세 이어나가는 모습이고요. 현재 구간에서도 7.49% 오르고 있습니다. 주가는 2,510원 기록하는 중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특징 섹터 보겠습니다. 게임주들이 오늘 실적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먼저 컴투스 홀딩스는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보시면 15.05% 급등하는 모습이고요. 13만 9,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실적이 호실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4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이 전년 대비 8.38%,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87.81%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순이익을 307.18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52.53%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기대감이 많이 몰리면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크래프톤 보겠습니다. 크래프톤은 반대로 실적이 좋지 못해서 오늘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대했던 게임인 뉴스테이트의 성과가 부진해서 실적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분석입니다. 기대한 만큼 2022년 실적 성장을 달성하지 못할 전망이라고 봐서 이 뉴스테이트가 반등하지 못한다면 2021년에 비해서는 이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오늘 많이 밀리는 모습이고요. 12% 넘게 밀리면서 26만 원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개별 특징주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개별 특징주는 태양금속입니다. 호재 소식이 있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과 테슬라에 납품한다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지난해부터 LG 에너지 솔루션에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를 조립하는 데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기로 했고요. 1만 개 이상을 공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자회사를 통해 테슬라에도 2020년부터 연간 17,000개 이상의 조향장치를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재 구간 상한가 달성한 모습이고요. 주가는 1,7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개별 특징주입니다.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역시 오늘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탄력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48% 증가한 6조 1,36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창사 이래 처음으로 매출 6조 원을 돌파했다는 건데요. 플랫폼과 콘텐츠 매출이 모두 두 자릿수 성장세를 기록하면서 전반적인 실적 호조를 이끌었습니다. 또 여기에 첫 번째로 주주 환원 정책을 내놓게 됐는데 향후 3년간 별도 기준 잉여 현금 흐름의 15에서 30%를 재원으로 이 중 5%는 현금 배당, 10에서 25%는 자사주 매입과 소각에 사용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구간 주가 6.53% 오르고 있고요. 9만 3천 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12시 구간 특징 섹터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윤정식의 돌직구 시간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초반에 너무 많이 떨어지면서 시작을 해서 좀 걱정을 했는데 불행 중 다행인 게 조금씩 낙폭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은행주들이 이 중에서 살아남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배당 기대감도 있었고 또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아무래도 이런 영향을 받은 것 같거든요. 이에 대해서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은행주 같은 경우는 오늘 상승하는 종목도 있고 하락하는 종목도 있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수급이 좋고요. 그리고 이 상승에 대한 분위기가 좀 더 많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행주가 실적이 사실은 굉장히 좋게 나왔죠. 이 영업이익 4조 원 이상을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고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도 분위기가 좋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실적이 좋다 그러면 사실 충당금에 대한 우려감들은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이 집값 하락에 대비하기 위한 이 충당금을 좀 더 많이 적립을 해라.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우려감들보다는 사실은 은행주들은 실적과 그리고 실적이 좋다 그러면 당연히 은행주들은 신규 투자가 사실 많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상당히 이 매력을 많이 느낄 만한 그런 종목이죠. 배당을 가장 좋아하는 건 국내 기관도 좋아하지만 외국인들이 상당히 좀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은행주들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 KB금융은 약보합 정도 그리고 신한지주는 강보합. 근데 이 하나금융지주가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죠. 저평가 매력이 좀 부각이 된다. 이런 레포트까지 좀 나오면서 하나금융지주는 5% 상승을 하고 있고요. 다른 여타 은행주들, 기업은행이라든지 다른 은행주들도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은행주들 오늘 좋은 모습 그래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다른 주들에 비해서는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바탕에는 실적과 배당금 이런 영향력이 있고 또 외국인들까지 매력을 느끼고 들어오는 추세라서요.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반도체주 기관은 조금 팔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외국인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모두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 매력은 무엇일까요? 반도체주도 설명해 주세요. 네, 우선 반도체주는 반도체 우려감이 있었죠. 겨울철 비수기가 있었고, 그리고 이 작년 하반기쯤에 나왔었던 반도체 피크아웃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물론 디램 가격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상치 정도로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반도체가 올라가는 이유는 이 미국 시장에서도 비슷한 분석이 나오고 있죠. 상반기에 생각보다 반도체 가격, 특히 디램 가격의 반등이 좀 더 빠를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면서 이 메모리 쪽에 대한 기대감들, 실적에 대한 반등이 좀 더 좋을 것이다. 좀 더 빨리 일어날 것이다. 이런 모습들이 반도체주를 상승시키고 있는 그런 주요한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좀 더 강하죠. 그 이유는 하이닉스가 반도체에 대한 사업 전체에서의 비중, 하이닉스는 사실 반도체가 전부 다이기 때문에 이 비중이 높은 게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 정도, 이 하이닉스는 이 적자 사업부였던 낸드 사업부, 아픈 손가락이었죠. 이 낸드 사업부가 흑자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실적 반등에 대한 이 탄력도는 하이닉스가 좀 더 좋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 주가가 좀 더 좋은 모습이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파운드리 쪽이 얼마나 잘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도 물론 반도체에 대한 실적, 상반기에는 하반기는 기대감보다는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반기에는 두 종목 다 반도체 가격이 생각보다 좀 빨리 일어날 반등이 생각보다 빨리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도체만 놓고 본다면 두 종목 다 매력적인데 반도체 비중이 높은 하이닉스의 탄력 정도가 좀 더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탄력도를 따지자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에서는 SK하이닉스를 찝어주셨네요. 이 펀디멘털 변화는 없는 상태다. 이 반도체의 펀디멘털 변화는 없기 때문에 가격적 메리트는 아직 존재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리는데 부장님도 여기에 동의하시나요? 네, 가격적으로도 매력이 당연히 존재합니다. 이 국내 시장이 반등할 때 삼성전자와의 SK하이닉스의 반등 정도는 특히 굉장히 좀 약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반등을 이 두 종목이 따라가지 못했었고 나머지 종목이 사실 올라가면서 시장이 반등을 이뤄냈거든요. 지금 자리에서는 큰 폭으로 올라가기도 내려가기도 만만치 않은 그런 자리인데 이 자리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가격적으로는 실적적인 면이 더 좋았고요. 그리고 이 최근에 올라간 정도도 작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 충분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사셔도 반등이 좀 그래도 괜찮은 수익률을 낼 만큼의 메리트를 갖고 있다는 말씀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모건 스탠리 쪽에서도 기술주의 겨울 폭풍이 지나가고 나서는 일부 반도체 주식들이 선두를 차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여기서 삼성전자를 콕 집어서 말을 하기도 했으니까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시면서 전략에도 반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 시장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봤을 때 CPI 시장 전망치가 CPI 지수가 시장의 전망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연준 인사들이 부들부들한 발언을 내서 좀 안도감이 생기는 모습이었는데 이번에 금리 인상이 50bp로 확정이 될 것 같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시장 전체적인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이 금리 인상이 100bp 정도로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22년도는 100bp 정도 인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 3월 달에 25bp가 인상이 되고 향후에 3번에서 4번 정도 금리 인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총 5번 정도. 이렇게 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강하게 발언했었죠. 이 3월 달에 50bp가 필요하고 상반기에 100bp가 필요하다. 그러면 하반기에 금리 인상이 이 상반기만 해도 이 스몰 스텝으로 가는 게 아니라 크게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지금 금리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이게 두 가지 특징이 있었죠. 전에는 비둘기파적으로 3월 달에 50bp 올려도 효과도 미미하기 때문에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했던 이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가 이번에는 50bp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어필을 했고요. 물가 인상률도 1982년도 이후에 최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0bp에 대한 무게감이 상당히 많이 실렸고 2년물 국채금리가 25bp가 바로 올라왔죠. 그러니까 25bp가 올라간 정도, 3월 달에 25bp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이건 이미 반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25bp가 바로 올라갔습니다. 한 번에. 굉장히 빠르게 올라간 부분인데 2년물 국채금리는 3월 달에 50bp가 올라간다는 걸 이미 반영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느끼고 있었던 25bp 인상은 이 채권 가격에 다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50bp가 반영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3월 달 50bp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3월 달에 50bp 그리고 4, 5, 6, 7, 4개월 동안 다시 50bp는 충분히 인상이 가능한 수치고 그렇게 본다면 또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의 말대로 이 7월 달까지 상반기에 100bp가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하반기에 금리가 추가적으로 또 인상된다. 그러면 너무나도 좀 빠르게 시장이 좀 부담을 느낄 만한 테이퍼링 수준입니다. 이 금리 인상의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부담을 느꼈고 그렇기 때문에 기술주가 이 미국 시장에서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국내 증시도 그런 영향들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좀 높고 뭐 테크 기업들, 기술주들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되고 이 우려감이 시장에 다시 한번 퍼지게 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술주와 성장주들은 찬바람이 불 것 같은데 이럴 때는 그러면 내밀 수 있는 카드가 실적 기대감밖에 없을까요? 네, 이 몇 가지가 있겠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이 전일 같은 경우 아모레퍼시픽이 주가가 올라갔었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보면 철강주가 이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의 특징을 본다면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었죠. 많이 떨어져 있는 자리에서 반등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주가 가격적으로 저렴한데 그리고 이 아래에서 실적 상승이 기대되는 이런 종목들이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대표적으로 이 철강주와 화장품 빼고 본다라면 최근에 리오프닝 관련주들, 이 카지노도 그렇고요. 여행주, 저가항공, 이 LCC 관련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이제는 위드 코로나 리오프닝이 되면서 실적이 좋아진다. 실적 좋아질 게 굉장히 유력하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싼데 실적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자리에서 반등하는 이런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밸류에이션 종목들은 조금은 주의하시는 게 좋겠고요. 실적이 전망치, 그러니까 22년도에 앞으로의 실적이 좋아질 만한 종목들 중에서 바닥에서 올라온 지 얼마 안 되는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도 강조를 해주셨지만 실적과 전망치가 이번에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바닥권에서 조금씩 반등 움직임이 보이는 종목들을 좀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앞으로는 전망치가 중요해 보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리포트들도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말씀도 잘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윤정식의 돌직구 시간이었습니다.